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태원입니다. 어느새 빛의 2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셔터 결정의 순간, 마지막 시간은 응용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좀 극적이고 어려운 사진일 수 있는 바로 실루엣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약간 좀 더 응용해서 완전 역광으로 촬영해서 실루엣, 검은 선, 검은 색을 찍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실루엣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프랑스의 장관 이름이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좀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가지고 실루엣, 태양을 마주보고 찍으면 얼굴 안 나오고 검은 그림자, 윤곽선만 나오기 때문에 실루엣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행하면서 찍은 그런 사진들 통해서 실루엣은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 자, 사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사진은 캐나다 자스퍼입니다. 자스퍼는 캐나다 로키 여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열차를 타고 자스퍼에서 내리면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로키의 시작인데 밴프까지 이어지는 국립공원까지 너무나 환상적인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스퍼 국립공원이 따로 있고 밴프 국립공원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스퍼의 한 호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수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이렇게 보니까 야, 저기 아름다운 설산도 안 넣고 호수만 딱 찍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호수의 어린거리는 하늘 물빛 보이세요? 하늘과 뭉게구름을 굳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호수에 비친 사진을 넣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담은 사진입니다. 물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순강이었다면 과연 이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또 고민되겠죠. 아마 여러분은 순강을 찍으면 가장 아름다운 호수 빛깔과 그 다음에 설산, 캐나다 로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녹아들이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시간이 도착했는데 역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그렇게 찍으면 호수 색깔이나 설산 색깔이 만년설이 여러분 눈을 보이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산을 드러내고 그 하늘에 비친 구름을 호수에 담고 얼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실루엣을 찍으면 이렇게 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실루엣은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윤곽선, 피사체의 검은 윤곽선 아니면 검은 색 이런 것을 배경에 맞추는 건데 노출은 당연히 호수에 맞추겠죠. 근데 오토로 찍으시면 저절로 다 맞춰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나는 내가 프로가 아닌데 과연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을까? 그럼요. 여러분 셔터 우선, 조리개 우선, 매뉴얼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토로 많이 찍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오토로 찍어도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진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자, 오른쪽 하단에 딱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하늘, 그런데 위에 까만색은 건물, 구조물이겠죠. 그 밑에 사람들이 일렬로 쫙 한 20명이 한 30m에 배치가 돼 있어요. 남산 밑에는 이렇게 연인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가족들 3, 4, 5 앉아서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실루엣을 찍은 겁니다. 남산 타워에 노출을 맞추니까 당연히 검은색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장소 좀 궁금하시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서면 이렇게 남산타워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남산타워의 높이와 크기는 어떻게 조절하냐? 자기가 여기 스탠드거든요. 계단이기 때문에 내가 계단과 가까이 오느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남산타워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가셔서 이렇게 한번 실루엣으로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실루엣 찍을 때 이 사람들이 배치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실루엣을 찍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포즈를 가질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루엣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그 사진에서는 어떻게 실루엣을 응용할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진은 미국의 펜사콜라입니다. 아마 펜사콜라 좀 생경한 도시 이름이죠. 예.
플로리다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인데요. 백사장이 하얀 모래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산호초처럼 산호가 죽고 나서 백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하얀 바다가 인상적입니다.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보시면 미국은 그 바닷가 쪽으로 길게 부두를 만들어 놓고요. 나무로 만든 입장료를 받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해가 지려고 하니까 붉은색으로 딱 모습이 들어오죠. 그리고 노출을 바깥에 맞추니까 파도 어때요? 파도에 빛이 먹은 부분, 안 먹은 부분에 따라서 어때요? 느낌이 하가가 돼서 붓터칠한 것 같죠. 그래 노출을 또 태양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바닷가에 산책을 나온 부부와 그의 자녀들 3명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실루엣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면 항상 순간, 그러나 그냥 관광지에 온 여행객이다 아니면 현지인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실루엣을 통해서 사람을 작게 집어넣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집어넣으면 그림이 훨씬 더 사진이 회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찍었지만 삼각대를 놓고 찍으면 이 파도를 조금 더 윤곽선을 없애서 찍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져가는 장비나 그 시간에 맞게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루엣 모습들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풍경성에 등장하는 또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요르단의 사해입니다. 사해는 해발 한 마이너스 250m, 소위 말해서 박공기 같은 거죠. 산을 박공기를 엎어놓으면 볼록한 게 산인 거고요. 밑에 파인 부분을 바로 하면 그게 사해예요. 해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바다보다도 훨씬 낮다 해서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됐는데, 자, 여기 사해에 아름다운 그 저녁 풍경에 두 여인이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럼 어디에 노출은 당연히 풍경 속에 노출을 맞추죠. 하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당연히 검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사회를 갔는데 제가 사람을 왜 넣겠습니까? 단순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사진을 찍을 때, 야, 내가 여기 조금 더 나만의 드라마틱한 사진을 좀 없을까? 그럼 두리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이의 해질 무렵에 사람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셔터를 누르는 결정의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또 실루엣으로 찍게 되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의 감정이입시킬 수 있는 그런 피사체를 또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다 비슷해요. 자, 요거는 보시면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좀 뭔가 좀 특이한 조각상으로 보이죠. 티베트 라사의 사원의 옥상에 올라와 있는 승려들이에요. 학생들입니다. 티베트는 불교가 승려되는 게 우리처럼 그냥 일반이 성인이 돼가지고 그냥 나 머리 깎고 중대하지 스님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승가 학교를 해가지고 초, 중, 고, 대학교를 거쳐서 소위 말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승려가 길러지는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사원이자 학교인 거예요. 거기 옥상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담소를 나눈 모습에 제가 히말라야 산맥에 노출을 맞추고 아름다운 풍경 속, 자, 구름이 층층층 되어 있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실루엣으로 촬영한 사진인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등장해서 찍어야 될까? 내가 가면 어떻게 셔터를 누를까?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답이 쓰죠. 이제는 순강이라는 빛이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건 순강인데? 자, 인도 타지마할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타지마할에 햇빛이 붙였어요. 순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타지마할을 먼저 저기 안에 사람들 바깥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 촬영해요. 순강. 그러나 한 걸음 다시 빠져서 그런 아름다운 이슬람 양식의 연꽃 봉오리 모양한 이 마치 터널 속에 온 것 같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바깥에 타지마할을 집어넣고 찍은 사진인 겁니다. 자,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뭄타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사자한이에요. 아마 제일 유명한 무굴 제국의 황제입니다. 사자한이 왕자 시절에 뭄타즈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참 전쟁의 격전지를 막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황제가 됐어요. 그때 이 뭄타즈라는 여자가 안타깝게도 사자한의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한은 너무나 슬픈 거죠. 내가 이제 황제가 됐고 황비가 된 아내에게 뭔가 조금 잘해줄 수 있는데, 자, 왕자 시절에 아내가 돼가지고 왕세자죠. 왕세자 시절에 자기가 맞은 여자가 이렇게 고생 끝에 황후가 되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그것도 내 자식을 낳다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사자한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굴 제국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위한 묘를 지어라. 그게 타지마할입니다. 그래서 타지마할은 지금 현재 사자한과 뭄타즈의 묘가 안에 영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 보시면 화려한 모습과 달리 발냄새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발냄새가 되게 지독했던 그런 것으로도 기억되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1등, 무굴 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1등 하는 뭐예요? 타지마할. 이걸 보기 위해서 인도를 여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 곳에서 여러분 딱 갔을 때 우리 아름다운 타지마할을 딱 사진 속에 보다가 딱 볼 때 이 사람들 검은 실루엣들이 또 똑같겠죠. 웅성웅성. 저희 가서 순강에 자기를 넣어서 가족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었겠죠. 그렇게 촬영할 때 저는 한 걸음 뒤에서 사람들을 실루엣으로 잡고 타지마할을 찍은 사진인 겁니다. 이런 기법을 이용하면 스타일은 다 비슷해요. 여기는 뭐 스페인 살라망카는 하몽의 도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학의 도시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살라망카의 마요르 광장을 그 아케이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루엣으로 기둥을 넣고 그 사이에 조명등과 건축물을 집어넣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결론 또 실루엣으로 검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독특한 사진도 됩니다. 왜? 순강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히바라는 곳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바 왕국이에요. 코칸트 왕국, 히바 왕국, 부하라 왕국,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고왕국 시절 때 형성된 세 개의 왕국입니다. 그 중에 하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히바 왕국. 여기가 아마 재래시장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문이 되게 크죠. 낙타가 드나들었대요. 왜? 물건 싣고 나를, 지금의 뭐 말하자면 큰 몇 톤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딱 갔는데 순강이에요. 이 순강 건물을 제가 기록했는데 조금 더 단순함을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좌측 하단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넣음으로써 실루엣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여기에 건물과 또 사람과 통해서 이 건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곳에서 순강이나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피사체를 계속 이 프레임 속에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사진을 여러분 찍을 수 있고 남과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입니다. 티무르 제국 시절의 수도였죠. 사마르칸트. 이름만 들어도 아주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도시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이슬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어딜까?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사마르칸트입니다. 한번 여행 기회 되신 분들은 다녀오시면 사마르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티무르 제국 시절의 절름발이 왕 티무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마르칸트가 다시 다가올 겁니다. 자, 여기는 아침 일찍 제가 이제 사마르칸트 시내에 나와가지고 여기는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원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밋밋한 거죠. 또 기다려보면 항상 사람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지나가는 현지 사람을 넣음으로써, 실루엣을 넣음으로써 노출은 사원 문에 맞추고 그렇게 실루엣으로 작업한 겁니다. 아, 그러면 사람을 왜 실루엣에 등장시켰는지 이제는 많이 이해 가시겠죠? 자, 첫 번째, 단순함을 극복하자. 두 번째, 건축물이니까 이 건축물이 얼마나 큰가는 또한 사람이나 다른 것을 피사체를 등장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우리 여행 사진 100개 잘 찍기잖아요. 여행 사진이라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여행은 주체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풍경이든 아니면 건축물이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아요, 저한테는요. 자, 여기는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입니다. 와, 바이칼 호수의 일몰이에요, 일몰. 요거는 제가 슬라이드 필름을 찍는 건데 한 3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스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나무 밑에 나무가 실루엣에 떨어졌죠, 검게. 그 밑에 쪼그리고 앉은 한 사람이 사진으로 일몰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일몰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경 속에서도 사람을 집어넣고 아니면 나무도 집어넣어서 실루엣 처리하게 되면 조금 더 감정이입을, 우리도 저 장소에 가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진 안 찍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지는 모습이 바다에, 아니 호수에 비친, 바이칼 호수에 비친 이것을 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담는 여행자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